자, 이 탑은 무슨 탑? 10원 탑. 10원짜리, 10원짜리. 가운데 있는 정각은 무슨 정각이에요? 어따야. 저쪽 반대에 있는 탑은 무슨 탑이에요? 원래 사찰의 구조는 그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탑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중심법당이 대웅전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그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금당이 중심법당이에요. 뒤에 대웅전이 중심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가 조금은 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문 이름이 자하문이잖아요. 그죠? 자하문. 저쪽 가면 중국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성 이름이? 그렇지. 그러면 그 자자하고 이 자자하고? 쌤쌤. 붉은 자, 자줏빛 자. 그것은 가장 고귀한 색깔을 나타낼 때 자줏빛을 씁니다. 그걸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붉은색. 붉은색은 예전에 중국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때는, 근데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가장 힘이 강력하던 국가들은 자기네들만 쓰는 색깔 컬러가 있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만 써야 되는 특별한 종족만,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써야 되는 색깔이 있었어요. 옛날 신라는 힘이 정말 보잘것없던 나라였거든. 근데 자장 스님이 중국에 다녀오신 뒤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당나라에서 자기의 복식을, 연호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줘요. 누구에게? 자장 스님에게. 그거 엄청난 겁니다. 당시에 당나라는 당나라 수도에 자그마치 100만이 살던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예요. 세계 역사의 유래를 보면 수도에 100만이 살았던 예가 없습니다. 로마 이런 데도 몇십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이 살았다? 그 수도의 크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이면 수도에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과 수도권, 특히 서울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문화 인프라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 왜 그래요? 사람이 많이 사니까 필요해서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옛날 수천 년, 천여 년 전에 여기에 이런 인프라를 구성을 했다? 이거 보러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옛날 볼 게 없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그죠? 대웅전의 주불은 누구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죠? 애들 말로는 뭐 땡꼬 맞을래 돈 내놓을래 한 대 10원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이게 항마 촉진이거든. 한 손으로 땅을 대시고 한 손으로는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왜 항마 촉지냐? 그걸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 구조물이에요. 부처가 설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없는 말 한다고, 거짓말장이라고 막 비난을 해요. 그때 부처님이 항마, 촉지, 땅을 두드리면서 대지의 여신이여 나의 말이 맞다면 증명하라 라고 하자 땅에서 탑이 솟아올라와서 부처님이 얼굴을 내밀면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장면이 바로 법화경 견보탑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탑이 무슨 탑?
다보탑. 견보타품 그랬으니까 여기에 중심은 다보열에. 부처의 모습을 탑으로 표현한다? 이 창의성 어떡할 거야 이거? 에? 남들은 기껏해야 나무로 막 어떻게 해보고 하는데 신라를 석탑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야. 아, 니네 나무로 해? 우린 돌로 할게. 멋지지 않습니까? 중국이 더 겉으로 올라가면 인도에 가면 산치스투파라고 있어요. 산치스투파를 가보면 탑의 원형을 알 수가 있거든. 그 탑은 절을 해야만 그 탑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 절을 하면 할수록 그 코라라고 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돌게 되어 있단 말이야. 원래 탑의 시작은 부처님이 사리를 모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점점 변하지. 그러다가 초창기의 탑은 벽돌탑이에요. 그게 중국으로 가면서 나무탑으로 바뀌고, 나무탑에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석탑으로 바뀌고, 석탑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은 다시 또 목탑 구조가. 절 주변 생각해 보세요. 탑 같은 거 있는 거 생각나죠? 그죠? 일본은 돌탑이 없어요. 간신히 있는 게 통도사건 흉내내가 있는 거 하나 있어. 사리탑처럼 만든 거. 저게 무슨 탑이라고요? 석가탑. 이게 무슨 탑이라고요? 다보탑. 석가열애를 상징적으로 부처의 모습이 꼭 형상화되어 있는, 그냥 여기에 뭐 소락고동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할까? 아니라는 거지. 부처의 법신이 굳이 형상이 고정된 사람의 모습일 필요가 있느냐. 더 근원적으로 가자. 더 근원으로 가면 원래 초기의 부처님 모양은 계단만 나타나거나 보리수만 있거나 발 모양만 있거나 이러다가 부처님 가신 한참 뒤에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은 미투라 양식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상투 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무엇과 만나냐 그러면, 그리스가, 로마가 이 동양 정벌을 하면서 쭉 타고 들어와서 파키스탄까지 들어와. 이때 그리스 조각가들이 불상 의뢰를 받고 만들기 시작한 게 불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양식을 간다라 양식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약간 서양 모습이 비슷해. 이렇게 수염도 척 있고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타나죠. 그러다가 담마로드라고 하는 길을 이렇게 타고 오면서 점점 변해요. 배낭지고 거기를 돌았던 사람이거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천산북로, 천산남로 그 험한 배낭을 지고 여행 루트가 거기는 없을 때, 이 탑은 우리 불화에 보면 양쪽에 항상 가섭존자가 계시고 안한존자가 계시거든요. 이걸 구조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거. 저 탑의 양식은 고전 모딕.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양 그대로 정말 정형화된 석탑의 끝판왕. 장식이 필요 없어. 저기는 돌로 그냥 딱 3층. 딱 탑의 모양 그대로 딱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여야 되겠어요? 이건 파격이지, 파격. 지구상에 이런 모양의 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전율이 나는 것은, 자, 밑에 기둥이 몇 개예요? 4개죠? 사성제. 위로 올라가면 8개, 8정도. 더 위에 올라가면 12개, 12인연. 사성제와 8정도를 통해서 12인연을 깨닫고 마침내 일원으로 돌아간다. 파격 중에 파격이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사자가 한 마리씩 있어야 되거든.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의 모습일 필요가 없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동물로 사자를 뽑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천왕인 거고, 그죠?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자인 거예요. 사자가 동서남북 사면에 하나씩 딱. 그럼 뭐예요? 저게 화엄신중이지.
화엄신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 12인연 하나 일심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준단 말이야. 지킨단 말이야. 근데 이 숭악한 것들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하나씩 뚱쳐가고, 뭐 카드라 통신은 그래 제일 모자란 것만 남아있다고. 근데 통로사 구룡지도 마찬가지지. 통로사도 멀쩡한 것들은 다 8마리 날아가고 하나 눈먼 용이 내 좀 살게 해주면 안 되겠어? 어? 사는 대신에 내가 여기 밥값을 톡톡히 할 터이니 어? 모질한 용만 하나 남아있고 어? 옛날 어른들이 그러지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어? 잘생겼다고 뻗을 거 없단 말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잘난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다. 어?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잘난 것들은 잘난 것대로 사는 거지. 에? 파격 중에 파격이 다보탑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미 법식을 그대로 지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남아있는 게 석가탑. 석가열에는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는 딱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파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것이 불화로 나타나면 불화에는 보면 한쪽은 가섭이 있고 한쪽은 안한이 있고, 젊은 사람들만, 나이 든 사람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우러질 때 시너지 효과가 여기서 팡팡 터져나가는 거지. 여기 가운데 딱 대웅전 앉혀놓고 양쪽에 석가열에 다보열에, 그러면서 뭘 증명한다고 했죠? 부처의 가르침이 정말 그러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런 구조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양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된 것들이 정말 많지만 작은 공간 속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 구조를 짜고 있는 드물다는 것이. 대웅 뒤에는 100% 이제 뒤로 가면 기가 막힌 공간이 연출이 될 텐데, 지금 요렇게 남아 있잖아요. 회랑이. 요걸 회랑이라고 해요. 회랑. 회랑의 끝판왕은 어디에 가면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회랑의 끝판왕을 볼 수가 없어요. 일본에 가면 그 남선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종사찰이 있고, 그 선종사찰에서 한쪽으로 조금 가면 그 아미타열애가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어요. 일본을 가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은 정원도 정말 아름답고 단풍도 정말 아름다운데, 무엇보다도 신발을 딱 벗고 이 회랑을 통해서 절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다니면서 다 참배할 수 있어. 신발 벗고 회랑만 돌아도. 그러면 그 옛날 신라의 사찰들도 역시 마찬가지, 백제의 사찰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여기 오는 이들이 누구였어요? 고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햇빛을 받고 다니겠어? 아니면 햇빛을 안 받고 정형화되어 있는 잘 정돈된 곳으로 다니겠어요? 잘 정돈된 곳으로 다니겠죠. 그러라고 회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 앞에 있으면, 조선시대로 오면 그게 행랑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랑아범이라고 들어봤어요? 문간방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문간방이 바로 그 말이에요. 들어오는 출입구에 달려있는 게 행랑채거든. 거기에 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아범이 행랑아범인 거예요. 행랑은 이 뒤에 회랑이 바뀐 구조라고 보면 돼요. 건축적으로는. 아시겠죠? 지금 남아있는 불국사가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분명 훨씬 더 넓은 면적의 불국사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부분만 남아있는 거고. 자, 요 법당 참배를 마다하고 저쪽 회랑으로 해서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